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이별은 물리적인 단절일 뿐 마음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너머에서 남겨진 이의 삶을 진심으로 지켜주고자 했던 어느 가족의 실제 경험이자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신비로운 현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마주합니다. 기억 속 할아버지는 늘 인자한 미소로 손주를 반겨주시던 분이었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난히 맑고 깊은 눈빛에는 걱정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한마디만을 반복하셨습니다. 내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녀가 영문을 몰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간절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앞에서 차 키를 집어드는 순간 어젯밤 할아버지의 그 강렬한 눈빛이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꿈일 거야 라며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했죠. 결국 그녀는 매일 다니던 익숙한 도로를 피해 멀리 돌아가는 한적한 시골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원래 지나가야 했던 그 도로에서 대형 차량 간의 참혹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뒤엉킨 차량들과 자욱한 연기를 화면으로 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보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년 사고가 났던 그날이 오면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문화와 종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꿈 연구자들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방문 꿈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꿈이 파편적이고 금방 잊히는 것과 달리 방문 꿈은 수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방문 꿈의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살펴봅시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꿈에서 만난 고인의 의도를 더 깊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인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병상에서 보았던 쇠약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빛나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는 나는 이제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안심하라는 무언의 위로입니다. 둘째,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눈빛이나 미소로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평온한 표정만으로 나는 여전히 네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 조상이 건네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 남겨진 이에게 생명력과 복을 전해주는 가장 한국적인 축복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넷째, 결정적인 순간에 조언을 건네거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성의 사례처럼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장례를 마친 유족에게 이제 나는 가야 하니 너는 너의 삶을 살라며 매듭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억눌렸던 슬픔이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는 강렬한 경고와 지극히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온기나 목소리가 실제처럼 느껴지기에 이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한 남자의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몇 달 동안 그는 매일 밤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그 평범한 안부 한마디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엄마는 가야 해. 하지만 네가 잘 사는 걸 보면 엄마도 행복할 거야. 약속해. 잘 살아주겠다고? 어머니의 모습이 빛 속으로 서서히 스며든 뒤 그는 더 이상 어머니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그날의 꿈은 어머니가 남긴 진짜 마지막 인사였으며 자신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축복이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49제를 지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이 시기를 중음 혹은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49일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그 중간의 경계에 머무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인의 의식은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승의 인연과 기억이 남아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살피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전하러 꿈이라는 통로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49제는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넘어 떠난 이와 남겨진 이가 서서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놓아주는 치유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꾸는 꿈은 고인이 남겨진 이에게 건네는 나 이제 잘 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있기에 인연이 깊은 이들이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조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방문 꿈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 연구자들이 수년간 모은 데이터와 실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감동적인 통찰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이 꿈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캐나다에서 연구자들이 76명의 중년 상실자들을 대상으로 꿈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7%가 방문 꿈 후 사후 세계를 더 믿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8%가 꿈을 실제 방문으로 인식하고 죽은 사람이 정말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 71%가 꿈이 고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했다고 생각했으며 고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꿈이 슬픔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니퍼 이 쇼터 박사가 진행한 박사 논문입니다. 그녀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 20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방문 꿈이 슬픔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접근으로 참가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꿈을 실제 방문으로 느꼈고 이는 슬픔의 강도를 줄여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호스피스 전문의 크리스토퍼 커 박사의 연구는 방문 꿈의 또 다른 측면을 밝혀줍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환자의 88%가 죽기 직전 이미 떠난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만나는 생생한 경험을 합니다. 박사는 이를 선망이나 환각과는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환각은 공포를 주지만 이 만남은 환자에게 극도의 평온함과 죽음에 대한 수용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꿈들은 슬픔을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선물이자 사랑이 죽음 너머로 이어진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영혼의 방문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그리움이 만들어낸 투영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벽 너머에서도 그 사랑은 어떤 밤에는 꿈이 되어 차가워진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짧은 순간은 죽음조차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누군가의 기억이 조용히 찾아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